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5년 뒤 15배 예언, 돈나무 언니, 투자 가상자산 첫 공개, 트럼프 코인 효용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이 가상자산 빅3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재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민코인의 경우 이제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캐시우드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CNBC 방송에서 예측한 바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조성된다면 최고 150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아주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대 지금 이 대통령 취임이 있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지금 예전에 2012년에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와,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그리고 바이든, 그 다음에 또 트럼프의 재선이죠. 이번에 당선됐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그 시장 변화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때는 비트코인의 이제 초창기이기도 했었고, 그 가격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까지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2016년에 당선이 되고 2017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때 상승률도 만만치 않았죠. 이때도 $4,000를 넘어서며 꽤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2020년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2021년도의 상승률입니다. 이때도 상승률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4만에서 이제 5만 달러까지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이제 됐고, 취임까지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과거처럼 이런 상승률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미 대통령 당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급상승. 근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도 4년 주기로 이렇게 급상승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패턴들이 굉장히 대통령 당선 기간과 일치하는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급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과거처럼 2015년도를 그래서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를 충족시킬지는 지금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연내 20만 달러 도달 핵심 조건은 이 세 가지라는 기사입니다. 경제 전문 웹사이트 모튠리플이 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는 지난 12월 동안 150%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본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한 조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비트코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신규 투자자 유입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새로운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며 수요가 증가할 때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자 수는 미국 성인 인구 22% 수준인 1억 6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구매 경험이 없는 이 잠재적 투자자 수십억 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주목받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이제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입니다.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이 전체 공급량의 약 2.2%에 불과하고 추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러시아나 폴란드, 브라질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후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12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4천 달러 이상 주봉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 달성 가능 렉트캐피탈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렉트캐피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역사적 패턴에 따라 조정기를 마치고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렉트캐피탈이 말하는 이 가격 발견은 암호화폐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거래된 적 없는 새로운 가격대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렉트캐피탈은 이미 이 U자형 반전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조정기가 거의 끝났고 큰 폭으로 새로운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 확인을 위한 주봉 차트상에서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중인 이 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그래서 렉트캐피탈은 주봉 차트상 마지막 주 저항선이 10만 4천 달러를 넘어설 때 비트코인의 가격 발견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 달러 선을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0만 4천 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 SEC, SAB121 해제 선언, 미 은행 암호화폐 진출 문 열렸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3일 미국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을 가로막던 이 회계 지침 SAB121의 해제를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SAB121은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해당 암호화폐가 고객의 암호화폐일지라도 이를 부채로 간주하고 재무제표에 기입해야 한다라는 규제 지침입니다. 이 SAB121은 이 높은 세금 요구,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사실상 반암호화폐 회계 지침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채로 간주되는데 이것들을 재무적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기가 어렵죠. 보유하고 싶어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AB121 해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변화로 시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옹호자로 알려진 마크 우에다 SEC 전 위원이 SEC 위원장 대행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 이 위원장 대행은 취임 후 SEC는 미국 내 신속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TF팀은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이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든든하죠. 크립토맘이 이끌고 있으니까. 자, SAB121 해제 선언으로 인해 미국 내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는
규제안이 도입되어 미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이 허용된다면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 부분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안 때문에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하거나 이제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걸 이제 시인하고 있는 거죠. 이 규제가 이제 풀렸으니까 은행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런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셀러 은행이 비트코인 보관할 수 있는 시대에 열렸다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고요. 한편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은행 임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이 소식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 흔들리나 세금 이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긴장이라는 기사고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이 법인세 최소 한도세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약 19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제 시장에서 채권 상환 소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자본이익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실현 이익 과세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함께 지난 1월 2일 미국 국세청에 CAMT에 반대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하면서 해당 세법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매도도 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라서 이걸 어찌 하면 팔아야지 이거를 그 수익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금을 내든 어쩌든 할 텐데 아직 팔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법들을 또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들 아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뭐 크게 봐서는 큰 조정도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상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고점 20만 6천 달러 선, 이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저항선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상단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뭐 이 신고가를 또 경신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 여기를 다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